능력이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진로를 성급하게 결정해버리는 그런 잘못된 해석과 활용을 낳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령대에 적합하게 개발된 검사들, 제대로 잘 표준화된 검사를 선택해서 받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연령대와 관련된 검사들에 대한 조언을 드리자면, 먼저 그 초등학생 시절에는 이제 진로 탐색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성급하게 검사를 받기보다는 다양한 경험, 또 다양한 활동을 하게 해서 아이의 진로가 어느 분야에서 훨씬 더 능력과 흥미를 발달시킬 수 있는지 그 분야를 탐색하는 데 초점을 두시면 훨씬 더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중고등학교 시절에는요, 사실 많은 진로 선택과 또 진로 과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이라든가 또 고등학교 진학해서는 문과, 이과의 선택, 또 대학 전공 선택 등 많은 진로 과업을 눈에 두고 있는데, 혹여 검사를 받고 나서 검사 결과를 진로 결정에 어떤 그 단언적인 결정적인 자료를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소년기에 검사를 받는 것은요, 개인의 흥미나 특성이 여기에 있다라고 어떤 그 단정적인 해석보다는 진로를 선택할 때 내 흥미를 알아가야 되는구나라는 그 중요성을 아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를 갖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성인기에는요, 사실 검사 결과를 해석할 때 개인이 이미 갖고 있는 전공 또는 이미 형성하고 있는 커리어를 무시한 결과 해석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랫동안 사무직에 종사했던 여성 구직자가 새로 적성 검사를 받게 되었을 때 변호사라는 직업이 나왔다. 그러면 이 직업을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검사라는 거는 당장 이 직업을 가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갖고 있는 개인의 커리어랑 연결하여서 개인의 흥미라든가 능력 특성이 어떻게 관련 지을 수 있을지 이 방향으로 성인기에는 검사를 활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제가 적성검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흔히들 적성검사라고 많이 이름을 부릅니다. 진로와 관련된 검사들을. 그래서 적성검사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그다음에 동일한 적성검사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검사들이 모두 유사한 검사인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적성검사라고 이름 붙여진 이제 국내의 많은 검사들이 사실 모두 같은 검사는 아니죠. 그래서 개발자에 따라서 또 검사를 개발한 회사에 따라서 검사가 측정하는 내용은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이제 적성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하는데요. 여러분, 적성이 뭘까요? 적성을 제가 그 질문을 드려보면 많은 학생들이 내가 하고 있는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다라는 고민을 하거나, 또는 뭐 수학 공부가 적성이 많지 않거나, 또는 이미 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적성이 맞지 않다라는 표현들을 쓰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의 적성은 나의 흥미나 기질, 성향과 맞는 것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의미는 적성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확대된 의미로 해석한 것인데, 사실 적성의 협의의 원래의 개념은 일에서의 능력,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의 능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적성 검사들이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로 적성 검사라는 명칭으로 개발되어 있는 검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검사들의 경우에는요, 측정하는 내용을 보면 직업에서 요구하는 언어력 또는 수리력, 추리력, 공간 능력, 이렇게 지능 검사와 어떻게 보면 약간 유사한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명칭의 적성 검사라 할지라도 측정하는 내용과 또는 예측하는 결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검사를 선택하실 때에는 이 검사가 측정하는 내용이 뭔지, 또 어떤 결과를 줄 것인지를 염두하여서 검사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또한 검사의 명칭만 가지고 선택하기보다는 강점 능력을 알고 싶은 것인지 또는 주된 관심 분야를 알고 싶은 것인지를 고려하여서 검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요. 적성 검사를 받고 나면 많은 학생들이 또 성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장 궁금해 여기는 게 도대체 어떤 직업이 나한테 맞는 직업으로 추천되었나 하는 점입니다. 많이들 검사가 측정하는 점수나 또는 내용보다는 결과로 나오는 직업 또는 어떤 학과에 관심이 많이 가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이런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적성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표에 나온 직업을 보니 기자, 약사 이런 직업들이 추천되었는데 한 번도 생각해 본 직업이 아니고 또 전혀 관심 없는 직업인 거죠. 그래서 학생이 많이 당황하고 또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문과고 성격도 굉장히 내향적인 편이라서 이러한 직업이 나한테 별로 어울릴 것 같지 않는데 적성검사 결과표에 추천되어서 이 결과를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능력을 측정하는 적성검사를 받게 되면 몇몇 학생들은 검사가 제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요. 또는 나온 직업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라는 그런 반응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는 사실 검사를 제대로 해석하게 되면 결과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검사는 대부분의 적성검사가 능력을 측정